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김동현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1976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해주면서 상승하고 있죠. 자, 코스닥 지수는 540포인트로 하락 반전된 모습입니다. 현재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도 동반 순매도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힘을 잃은 종목, 또 죽어있는 종목의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코너죠. 샘플러스 이도코멘트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도코멘터님께서 심폐소생시켜줄 사연 어떤 종목인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오늘은 삼성물산을 좀 준비를 했고요. 그 전에 지수 흐름 잠깐만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오전에 우리 상가팩토리에서 지수 흐름을 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오후장 들어서 흘러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1980선에 대한 그런 강력한 돌파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하향하고 있는 어떤 61일평에 대한 저항을 받고 큰 폭으로 갭상승 출발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상승한다고 무턱대고 따라잡고 시작하는 물리기 쉬운 장인 만큼 시장 변동성에 유념을 좀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중요한 것이 지수도 이제 지수겠지만은 종목에 대한 차별화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심폐소생에 들어갈 종목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내 종목에 대한 하락이 진행이 된다면 상당히 심적으로 지치고 좀 힘드실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3153-2611번 다시 2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매수 포인트부터 매도 맥점과 더불어서 종목에 대한 현재 상황에 맞는 트렌드적인 전략까지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사연과 함께 시작을 해야겠죠. 오늘은 CPR 게시판에 시청자분께서 그래서 내용이 많이 지쳐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자, 안녕하세요. 이드코 전문가님. 오늘 다들 상승해도 제 종목은 마이너스라 기분이 꿀꿀합니다. 많은 종목이 있지만 그중에 삼성물산을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76,300원이 매수가이고요. 비중은 30%입니다. 삼성중공업하고 엔지니어링하고 합병이 무산이 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요. 이 종목 장기로 봐도 될까요? 허탈감이 많이 들어 정신적으로 좀 힘이 듭니다. 좀 도와주세요라고 사연과 함께 삼성물산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해주셨는데요. 자, 삼성물산. 우리 시청자분께서 좀 말씀하신 대로 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 삼성물산이 한 0.7%, 한 0.5% 정도 약세권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내 종목에 대한 하락이 진행이 된다면 약간 허탈하고 기운이 좀 빠질 그런 상황일 수 있겠는데요. 꼭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물산이 현재 하락하면서 힘을 못 쓰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까지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게 이제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되겠죠. 일단 삼성물산과 중공업 엔지니어링의 합병에 대한 실패 이후에
주가 흐름이 아직까지는 안정화된 그런 모습들이 나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현재 구간이 어떤 그 변곡점과 저점, 그죠? 변곡점과 저점 모색을 현재 구간에서는 1차적으로 진행이 돼야 에너지를 응집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 삼성물산의 주요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삼성물산의 핵심 해외 현장들이 본 궤도에 오르면서 어떤 그 수익성이 개선, 그죠? 수익성이 개선이 되는 그런 부분이 좀 가시화되고 있고, 또 지분 보유 중인 삼성 SDS의 상장 이후에 자산 가치가 크게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 현재 상황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결국에는 이 삼성 SDS의 지분 가치, 그죠? 지분 가치의 어떤 상승, 이 지분만으로도 삼성물산이 소유할 수 있는 자산 가치가 상당한 그런 호재로 인식이 돼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의 하락은 어떻게 보면 누구나 지금 알고 있는 호재에서의 어떤 개미털기의 인위적인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의 호재 속에서도 이제 세밀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물산이 건설적인 부분과 그죠? 건설적인 부분과 상사적인 부분이 있죠. 이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 두 부분 모두 실적 호조를 보일 전망이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수익성 개선이 기대가 되는 상황에서 4분기 실적이 어때요? 수익성 개선으로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고, 일단 건설 부분 영업이익과 더불어서 상사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마진 중개무역 위주에서 살피를 하게 되면서 분기별 영업이익이 안정적인 그런 증가세가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어떤 지배구조 개선에 관련해서는 어떤 상황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일단 삼성물산이 삼성 SDS의 지분의 17.1% 정도, 이 지분 가치가 17% 정도 보유 중인데, 일단 삼성 SDS 상장 이후에 순 자산 가치가 40% 정도 상승할 것으로 생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해 9월 말에 삼성 SDS가 지분 가치가 한 9,160억 정도 됐었는데, 현재 주가 가치를 좀 반영한다라고 하면은 한 4조 원 가까이 넘게 가치적인 상승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되겠죠. 호재가 지속적으로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주가의 하락은 어느 정도 우리가 매수 포인트로 접근을 하면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맥점을 찾아서 현재 구간부터 전략적으로 임한다면은 좋은 또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은 매수가가 이제 76,000, 그죠? 300원이 되겠죠? 76,300원인데,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삼성물산은 7만원 이하 구간, 7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일단은 모아가자, 이런 전략으로 좀 보고 있는다는 게 조금 중요한 그런 맥점인 것 같습니다. 주가가 삼성중공업과의 엔지니어링과의 합병 무산으로 인해서 주가는 약 한 10% 정도, 그죠? 10%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지만은 67,000원까지 하락했던 상황에서의 중요한 부분,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제가 앞에서도 좀 강조를 드렸지만은 저점을 모색해야 하는 구간으로 진입해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67,000원 정도 이 구간을 저점으로 한 4거래일 연속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으로 일단은 좀 들어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서서히 크게 하락보다는 저점 모색이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포인트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삼성물산의 최대 포인트는 누가 평단가를 최대한 낮춰서 롱런의 관점으로 홀딩하냐의 싸움이지,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주가의 등락을 걱정할 그런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최대한 7만원대 미만까지 최대한 평균 단가를 맞추셔서 한 74,000원 정도, 그죠?
74,000원 정도 반등이 나올 때 일단은 전량 매도하는 그런 구간으로 좀 포인트를 좀 잡으시고, 재차 마디 매매로서 7만 원이 이탈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베스트 포인트로 잡으셔서, 물론 뭐 이 종목을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홀딩하면서 수익을 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은, 중요한 건 수익이 날 때 챙길 수 있는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연출이 될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매수 대기자분들께서도 참고를 하셔서 7만 원 이후 구간부터 7만 원 정도 가격 구간부터는 매수 포인트로 잡으시고, 트레이딩 매매를 지속적으로 이 삼성물산을 진행하셔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으로 매수를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드코의 CPR 코너에서는요, 삼성물산을 심폐소생시켜 주셨습니다. 이드코의 CPR에서는 여러분들의 사연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단순히 종목 상담 코너가 아닙니다. 적정 매수가까지 잡아주시니까요,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영향을 미쳤을지 대신증권 투자컨설팅부의 최재식 연구위원 연결해서 오늘장 이슈 점검과 마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되는 일정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주요국 3분기 경제 성장률과 오펙 회의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주는 월 마지막 주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분기도 관련된 지표가 나옵니다. 독일과 영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 그리고 일부 신흥국의 3분기 경제 성장이 나오는데요. 먼저 25일 날 독일의 3분기 경제 성장률 확정치가 전월 수정치 0.1% 수준에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보다 전월에 2년 내 최저로 하락한 이포 기업환경 지수가 11월에 추가 하락할지가 더욱더 관심이 되겠습니다. 26일 날에는 영국의 3분기 GDP 성장률 나오는데요. 전월 예비치 0.7%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흥국 중에서는 28일 날 브라질과 인도의 3분기 GDP가 나오는데요.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진행될지가 주목이 되는 것이고, 인도는 지난 2분기에 5.7%라는 2년 내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가운데 견조한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펙 회의가 있는데요. 오펙 회의는 비엔나에서 개최되는데, 초미 관심사는 국제 유가 하락세에서 맞선 원유 감산 합의 여부입니다. 현재 감산에 관련해서 50대 55로 의견이 반반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리비아라든지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감산을 주장하고 있고, 사우디는 반대 회의 결과는 크게 감산 합의에는 실패하나 현 생산 쿼터를 준수할 것으로 결의하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현재 12개 회원국의 현재 생산량은 월간 3천만 배럴 정도 수준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식시장 발전 방안이 26일 날 발표가 되는데요. 언론상으로는 우정사업본부의 증권거래세 인하라든지 자사주 매입 기업 인센티브, 일부 배당주 펀드의 세제 혜택 가능성, 여러 가지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데, 주식시장 발전 방안에서 증권주 부분에 먼저 움직이고 있어서 좀 더 관심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것이 좋을까요? 네, 지난주 금요일날 중국의 인민은행이 예상과 달리 금리 인하를 실시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의 경제는 여름부터 가을까지 계속적으로 여러 부양책을 실시했지만 오히려 부진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증시는 경제 둔화와 달리 유동성 장세의 영향을 받아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증시도 유동성 장세에 약간의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를 하고 있고 추가 인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외국인들의 쇼커버가 진행 중에 있고, 또 국민연금의 자금 집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주에는 주식시장 발전 방안 발표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경기 민감, 중국 관련 납폭과대 대형 업종에 유동성 장세에 편승하는 단기 전략은 좀 더 지속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경기 민감 납폭과대 업종은 말 그대로 지난해 여름부터 가을까지 봤듯이 그러한 관점에서의 한때 부각이 되는 대상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컨셉으로는 대형주, 경기 민감주, 금융주, 배당주, 지배구조 관련주입니다. 네, 지금까지 대신증권 투자컨설팅부의 최재신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지욱의 종목 돋보기 시간입니다. 샘플러스의 김지욱 멘토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먼저 리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동성 하이캠과 유비쿼스, 피델릭스와 오이솔루션까지 리뷰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동성 하이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형 화학업체들 고전에도 동사는 중소형 화학업체 중에서 매년 5%에서 10% 정도 안정적인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계속 꾸준하게 뭐 기관 쪽, 뭐 외인 쪽에서 매물이 계속 매수세가 좀 붙고 있고요. 올해 예상 PER 대비는 7배에서 8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저평가 구간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잠깐 뭐 시초까지 좀 빠졌었는데 그 이유는 뭐 과징금 같은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빠르게 좀 회복되는 것을 보여지고요. 오히려 이런 거 나왔을 때 주가를 매수하는 관점에서 좀 대응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종목은 유비쿼스입니다. 유비쿼스는 뭐 기가바이트 인터넷 시대가 도래를 하면서 관련 그런 매출이 지금 급증하는 상태고요. 지금 뭐 LTE 무선 속도가 이미 그 유선 속도를 추월을 했기 때문에 유선 쪽 그 망 확충 굉장히 지금 급해진 상태입니다. 최근 3사 그런 뭐 SK 브로드밴드나 뭐 KT 쪽에서 대대적 마케팅을 통해서 기가 인터넷 인프라가 지금 이제 도입해서 성장 구간에 있기 때문에 4분기 내년도 충분히 지금 뭐 전년도 대비 최소한 20에서 30%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8,0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8,000원 근접시나 혹은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주가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매수를 하시면 중기적으로 한 10,000원대 돌파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 종목은 피델릭스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상한가에 들어가서 좀 매매 기회가 없었는데 뭐 상한가를 풀리면 한번 좀 들어가 보자 말씀드렸는데 풀리지도 않고 오늘도 붕 떠서 시작했다가 조금 뭐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 들어가기보다는 이렇게 좀 음봉으로 끝나게 되면 내일 정도 다시 음봉이 한번 나왔을 때 그때는 과감하게 들어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피델릭스가 최근에 뭐 낸드 플래시 개발한 그쪽이 뭐 중저가 뭐 스마트폰 라인으로 공급이 확대되면서 앞으로 실적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오랜 조정 후에 거래가 좀 늘어난 상태라서 쉽게 뭐 빠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오이솔루션입니다. 광 트랜시버 전문 생산업체고요. 인터넷 트래픽을 제어해주는 그런 필수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높은 기술력으로 인해서 뭐 영업이익률이 보통 15%, 많을 때면 20%그 내외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뭐 기관이나 외인 쪽에서, 특히 외인 쪽에서 수급이 뭐 적긴 하지만 꾸준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23,000대까지는 기술적 반응 충분히 가능하고 지금 뭐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종목 리뷰 들어봤고요. 이제 오늘장 공략주를 소개해 주셔야 되겠죠. 오늘 어떤 종목도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오늘도 좀 다양하게 준비해 봤습니다. 이전에 뭐 추천했던 종목뿐만 아니라 그 새롭게 보는 종목들을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링네트입니다. 링네트. 예전에 한번 했었던 종목이고요. 그 네트워크 설계 및 솔루션 업체로서 연간 10에서 20% 안정적인 성장이 좀 매력적인 그런 종목입니다. 뭐 상반기만 해도 전년 대비해서 34% 정도 매출 성장이 이루어지고 3분기에도 뭐 그 성장세는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는 1년 새 지금 바닥권에 있습니다. 최근 거래량이 뭐 조금씩 바닥을 좀 이미 확인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거래를 좀 증가를 하면서 우상향 패턴을 보여주기 때문에 뭐 기술적 바닥은 이미 확인한 것으로 보여지고 4,500원 이내, 그러니까 지금 뭐 4,300원 정도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이 구간이라면 충분히 매수를 하셔도 괜찮은 구간이고요. 5,200원을
예, 전고점 단기 공략 예, 가능한 예, 구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 종목은 예, 에코플라스틱입니다. 에코플라스틱 여러 번 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주가가 뭐 계속 좀 지지부진한 상태는 맞습니다. 차량 경량화에 필수인 뭐 플라스틱 소재, 예, 자동차 부품 업체고요. 뭐 범퍼나 그럼 트림 이런 것들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실적과 매출 대비해서 주가는 굉장히 지금 예, 저평가된 상태입니다. 매년 10% 정도 안정적으로 매출이 성장을 했고요. 올해는 작년에 막 9,500억 정도였었고 올해는 1조 예, 돌파가 거의 확실시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가총액은 600억 요 정도밖에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올해 뭐 예상 PR로 따져봤을 때 뭐 신주인수권이나 이런 거 따져봐도 5배 정도밖에 안 되고요. 예, 3분기는 전년도 대비해서 실적이 그렇게 예, 높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예, 3분기 뭐 조업일수 감소라든지 이런 거 감안하면 4분기에는 또 역사상 뭐 최대 실적 돌파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거 대비해서 지금 너무 예, 지금 싼 구간에 있고 지금 주가는 조금씩 돌려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과 충분히 매수 가능하고요. 매수하신다면 4,000원대까지 무난한 예, 상승 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예, 포스코 엠텍입니다. 포스코 엠텍. 포스코 계열의 뭐 철강 원료하고 이제 예, 포장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뭐 상반기에 좀 매출이 급감하면서 대규모 예, 적자 전환이 되었고 주가는 그에 따라서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뭐 주봉을 보더라도 2012년도에 뭐 12,000원 가다가 지금 3,000원대 예, 더 이상 뭐 좀 빠질 데도 없는 예,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요. 예, 뭐 이거는 뭐 지금 실적이 뭐 개선된다 이거보다는 지금 바닥을 충분히 다지고 턴어라운드 시점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다음에 좀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을 좀 보여지기 때문에 손절도 확실히 하셔야 되고요. 2,950원을 예, 마지노선을 좀 잡으시고 3,500원까지 3,500원 되면 예, 120선까지입니다. 거기까지는 좀 기술적 반등 노리는 그런 좀 기술적 매매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 종목은 SKC입니다. SKC. 자, SK 내에서 화학 및 그런 전자 재료 및 소재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화학 업체에 비해서는 꽤 뭐 실적이 좀 양호하고요. 예, 괜찮은 뭐 실적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뭐 고점은 38,000원 대비해서 23,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조금씩 이제 또 주가가 회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바이오랜드라는 그 화장품 원료 업체, 제약 원료 업체를 또 인수를 했죠. 그게 앞으로 이제 이게 또 신성장 동력으로서 내년도에 그런 바이오랜드 그런 합병 효과가 예,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2015년도부터 는 그런 매출 증대 효과라든가 IT가 좀 개선이 되면 뭐 동종목 그런 화학업종 안 좋은 거 감안해도 최소한 3만 원대는 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지금 낙폭 과대 구간이라서 3만 원대 이상에서 예, 팔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예,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구간 좀 오르긴 했지만 예, 충분히 따라 붙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링네트와 에코플라스틱, 포스코 엠텍과 마지막으로 SKC까지 4종목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중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윤성의 후광통 시간입니다. 이번 코너는 중국 시장 상황과 함께 후광통 제도에 관해서 알아보고 또 관련 수혜 업종까지 짚어보는 시간이죠. 자세한 내용을 유한타증권의 정윤성 PB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우리 증시 코스피 지수는 상승하고 있고 코스닥 지수는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중국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예, 중국 시장 모처럼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가 2% 급등을 하고 있고요. 홍콩 H지수가 3.5%, 말 그대로 지수가 3.5% 정도면 거의 뭐 상한가의 움직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만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제는 시청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상승의 이유 뭐니 해도 금리 인하일을 둘 수가 있습니다. 거의 2년 4개월 만에 금리 인하가 이제 단행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제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후광통의 상해
쪽의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홍콩 주식들 대부분 업종이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상해 시장 보시겠는데요. 우선은 그동안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런 장비 소재 쪽, 특히 자동차 쪽 말씀드리겠는데요. 상해자동차 1.8%, 장성자동차가 3.2%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를 내리면 증권주들이 좋을 수가 있겠죠. 시중에 있는 은행에 들어가 있는 그런 금리형에서 다시금 다시 넘어오는 것들이 이제 증권 쪽으로, 주식 쪽으로 자금이 넘어오다 보니까 오늘 증권주도 상당히 좋은 모습인데요. 오늘 중신증권이 7.7%, 초상증권이 상한가의 움직임입니다. 10%까지 올랐고요. 해통증권이 8.7% 강세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은행주도 아침에 조금 밀리다가 다시금 덩달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은행주들도 대부분 강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 강조를 했던 그런 철도 관련주들 오늘 또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 철도건설은 제가 며칠 전에 그 관심 종목으로도 좀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중국 철도건설이 오늘 8.7% 강세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콩 쪽도 보시겠는데 홍콩 쪽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선은 소비재 쪽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신중국자동차 4.3%, 장성자동차 3.9% 등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금리가 내려오다 보면 아무래도 증권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쪽으로도 자금이 넘어오다 보니까 부동산 관련주들도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대부동산이 5.4%고요. KWG 비동산이 13%가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혜업 쪽이나 관심 가져볼 만한 업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앞으로 중국의 상황을 먼저 보시고 종목을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단순히 회사가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PER이 거의 5배 내외입니다. 이렇게 저평가주들 상당히 싸다고 그냥 덤빌 게 아닌 게 은행주들 또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듯 중국의 상황을 보면서 탑다운 방식으로 이제 종목을 찾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현재 중국의 상황은 수많은 노후된 자동차들의 부품을 엄청나게 갈아야 될 그런 시점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돈이 없으면 자동차를 갖고 있더라도 부품을 갈기가 쉽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카센터를 가더라도 타이어 한번 가시죠 해도 그냥 다음에 갈겠습니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 점차적으로 1인당 소득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동차 부품이 이제는 예전에는 밀어놨던 그런 자동차 부품을 엄청나게 교체를 하고 있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섹터, 자동차 완성 섹터보다 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일기부유라는 회사입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매출의 98%가 자동차 부품 쪽에 오리엔트되어 있습니다. 시가총액의 원화로 보면 1조 780억 원입니다. 그런데 1년에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당기순이익을 추정을 하다 보면 거의 1,000억 원에 가까운 당기순이익을 이룰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지금 PER 부분, 퍼가 10배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가장 상승률이 좋을 것 같은 섹터가 PER이 10배라면 말이 안 되는 섹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으면서도 성장률 자체도 좋은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기부유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런 자동차 범퍼 쪽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자동차의 소모품 쪽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범퍼는 박으면 범퍼만 갈면 얼마 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모성 제품을 많이 팔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앞으로 최고의 수혜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연타증권의 정윤성 PB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재 멘토입니다. 자, 스튜디오가 참 좋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시장 분위기 어떻게 움직이나요? 사실 공개 방송에서는 떠들고 있는 종목 딱 하나 있는데요. 계속 잘 가네요. 근데 여기서 드렸던 종목이 또 안 좋아졌어요. 손절을 쳤죠. 네, 아시겠지만 한세실험입니다. 이따가 AS 해드릴 건데요. 일단 손절을 쳤습니다. 오전 방송에서 쳤고요. 공개 방송상에서도 정리를 했습니다. 손절가 이탈이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시장 분위기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리지만 지수 상승을 줄 거예요. 자, 먼저 이제 대형주, 민감주 위주로 해서 강한 상승을 줍니다.
강한 상승을 주는 이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뭐 때문입니까? 중국의 금리 인하 때문입니다. 이 포인트가 쉽게 사그러들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상승 분위기를 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잘 지켜보시고 대응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좀 말씀해 드릴게요. 자,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제가 종목 상담도 같이 좀 해드리고 있는데요. 013-3366번에 0110번이죠.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요. 제가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100점주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수급 100점주인데 오늘 준비한 종목은요. SK이노베이션, LG화학, 현대제철, 대우조선해양을 준비해봤습니다. 삼성증권도 있네요. 살펴볼게요. 네. 자, 첫 번째 종목인데요. SK이노베이션 오늘 빼놓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현재 10% 급등하고 있고요. S51도 마찬가지로 급등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금리 인하, 중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포인트로 인해서 수요 증가에 대한 부분 같이 잡혀주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거죠. 그리고 오펙에서의 원유 감산 소식까지 이번 주에 나올 수도 있는 포인트. 여러 가지로 긍정적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유가가요. 76, 77달러 선 깨면은요. 미국과 러시아는 유가 뭐죠? 원유 시추하는 대로 손해라고 말씀드렸어요. 거의 뭐 바닥을 다지고 있는 포인트. 그러면 거의 한 75달러 선 포인트는 바닥이 될 수 있는 포인트죠. 골드만삭스 쪽에서 75달러 깰 수 있다고 하긴 했지만 깨긴 했어요. 근데 바로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유가 관련주들 역시나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추가적인 성장성 있을까요? 있다고 봅니다. 정유주 관련해서는요. 조정이 나올 때마다 보셔야 되는데 SK이노베이션은 배당 매력까지 같이 생기다 보니까 좀 더 강한 모습 보이고 있지 않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LG화학입니다. 자, LG화학도 같은 이슈를 보시면 돼요. 중국에서의 이제 대표적인 중국 관련 수혜주로서 LG화학이 자리매김하고 있죠. 그에 따라 주가가 또 급등합니다. 자, LG화학이나 삼성 SDI나 제가 그냥 말씀드렸던 포인트는 뭐예요? 보기 싫으신 분들은 그냥 계좌에 넣어두시고 신경 쓰지 말자고 말씀드렸어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네, 조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올라갈 거란 말이죠. 힘을 내시고 버텨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현대제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제철도요. 오늘장 급등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그냥 민감주들 다 가는 겁니다. 같이 따라 올라가요. 역시나 수급도 좋지 않았나.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죠. 어디까지 갈까? 차트를 좀 뒤로 좀 빼볼게요. 제가 보기 편하게 좀 해드릴게요. 자, 뒤에 공간을 좀 만들어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못했네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가 주가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바닥을 좀 확인한 그런 단계가 벌써 만들어졌어요. 여기서 포인트에서. 거의 뭐 바닥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빠르게 상승을 주는데 급등할까요? 아니죠. 조정 나오면서 주가가 어떻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한 번에 안 갑니다. 조정 나오면서 올라갈 거니까 그 포인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대우조선해양입니다. 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 가운데 하나예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자, 같이 보실게요. 조선주는 그냥 그래요. 힘드신 거 아는데요. 뭐 8월 달도 제가 그랬고요. 9월 달도 그랬고요. 10월 달도 그랬어요. 힘드시겠지만 그냥 참고 버티세요라고 이건 진짜 입에 닳도록 말씀드렸어요. 언제까지요? 내년까지 보셔야 된다. 똑같은 얘기 또 해드릴게요. 4분기 실적에 대해서 3분기보다 개선상이 크고 4분기 수주가 늘어나고 있고 내년은 더 늘어날 거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관계자들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수주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 배를 찍어서 만들었을 때 이제 손해였는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거의 다 없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4분기부터 내년 1, 2, 3분기 쭈르륵 이어간다면 많이 이제 물려 계실 특히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가 고점 포인트 자체가 이제 3만 원 후반대잖아요. 보통 한 3만 5천 원 잡을게요. 네, 3만 5천 원 정도 가격까지도 이제 많이들 갖고 계신데 여기 포인트까지도 회복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대신에 시간을 좀 주세요. 네. 그러면 충분해요. 시간만 주시면 올라갈 수 있다. 조선주 다 마찬가지입니다. 걱정 마시고 조금 더 여유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삼성증권입니다. 자, 삼성증권인데요. 뭐 주가가 좀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좀 오른 듯한 그런 이제 포인트가 좀 나왔어요. 네.
오늘도 굉장히 좀 많이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포인트가 보이는데 언제까지 좀 오를 수 있을까요? 같이 좀 보실게요. 자, 삼성증권 오늘 급등하죠? 네, 쫙 급등해서 올라가요. 잘 안 보이네요. 제 색깔을 좀 바꾸겠습니다. 급등해서 올라갑니다. 얼마까지 과연 올라갈까요? 네,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여러분들 삼성증권 얼마까지 좀 기대하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전 고점 포인트가 이전에 한참 전이죠. 2013년도 때 있었습니다. 얼마인가요? 5만 5천 원 부근인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있다고 봅니다. 자, 지수는 현재요. 대세 상승장을 그리려는 듯한 초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3,000포인트에 대한 거 가능합니다. 저는 이거 진짜 몇 년 안에 지수가 급등하는 포인트가 나올 것 같아요. 글로벌 증시에서 우리나라만 이 모양 이 꼴이에요. 그리고 증권사 중에서요. 56개 증권사였나요? 그 중에서 약 70% 이상, 거의 80% 이상이 3분기 때 실적 굉장히 좋았거든요. 4분기 때 기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증권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저는 있다고 봐요. 매수는 언제요? 조정 나오고 나서 반등 줄 때. 조정이 나오면서 반등을 줄 때가요. 항상 좋은 타이밍입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바닥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삼성증권의 구간대는 얼마인가요? 여기 포인트면 참 좋을 것 같긴 합니다. 46,000원 오면은 6,000원, 7,000원 오면 참 좋긴 하겠네요. 올까요? 일단 열어둬야죠. 거기가 가장 싸니까요. 기억 바랍니다. 자, 상담을 좀 도와드릴게요. 상담을 할 건데요.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볼게요. 뭐가 왔나요? 네, 한세실업 매도를 했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손절가를 35,000원 잡아서요. 오전에 바로 깨자마자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공개방송 때도 매도 의견 드렸어요. 오전 방송에서는 이제 미처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요. 공개방송 때 매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블랙 프라이데이 관련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실조도 양호한데 이렇게 밀려버립니다. 이유를 딱히 찾긴 힘들어요. 딱히 이유가 없거든요. 그냥 조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것 같아요. 오늘 의류주들이 다 이래요. 좀 바스켓 매도가 좀 나오지 않았나. 신원 볼까요? 이랬죠? LF도 같이 좀 보겠습니다. LF가 네, 신세계로 볼게요. 네. 신세계는 또 많이 올라왔네요.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대형 같은 경우도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중국 관련주지만은 얘는 좀 예외가 될 것 같아요. 베이직 하우스는 그나마 좀 낫네요. 네.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좀 많이 밀리고 있는 그런 포인트가 나와요. 네, 그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조금 많은 수급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량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 기회를 이용해서 매수를 하겠지만 일단은 저는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는 35,000원 이탈이기 때문에 손절 의견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참고를 하시고서 대응을 좀 하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상은 AS 안 합니다. 그리고 공개방송상에서는 오늘도 이 종목 밀었습니다. 마이너스 2%였습니다. 오전에. NH엔터인데 여러분 NH엔터는 그냥 계속 지켜보시면서 매수를 하시면 돼요. 바닥 포인트에서 크게 밀리지 않을 종목이에요. 계속 상승을 줄 거니까요. 여러분들 조금은 NH엔터는 잘 지켜보시고서 대응을 꾸준하게 하시면 아마 좋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시고 매수해보는 거 어떨까라고 의견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다음 종목은요. 데브시스터즈네요. 5960님. 네, 쿠키런이요. 53,000원에 30%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밀려요. 또 53,000원 사셨어요. 오래되셨네요. 데브시스터즈가요. 최근에 여기서 사셨는데요. 최근에 주가가 올랐던 이유. 요때가 뭔 줄 아세요? 주가 올랐죠? 네. 얘가 이제 주력 게임이 라인이잖아요. 주로 라인인데 라인에서 신규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게 이제 라인이란다. 게임에서 해서 쿠키런 업데이트를 했는데 라인으로 그게 이제 라인에서 다운받는 사람들이 업데이트를 받아볼 수 있었던 게 거의 이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매출확대 포인트가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사실 쿠키런을 제외하고서는 신작 모멘텀이 너무 좀 약한 게 흠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좀 걱정입니다. 53,000원에 반등을 줄 수 있겠지만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데브시스터즈의 주주 상황을 같이 한번 조금 보면서 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잠시만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데브시스터즈의 주주 상황인데요. 재밌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 포인트를? NH엔터테인먼트가 16% 들고 있습니다.
네, 16% 들고 있어요. 대우 시스터즈가 열심히 돈 벌어서 NHN엔터에 갖다 바치는 격이죠. 컴투스도 5% 들고 있습니다. NH엔터는 사실 여러 가지 회사들의 지분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회사가 많습니다. 게임하셔도 그렇고요. 전자결제도 그렇고. 제가 괜히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차라리 NH엔터가 좀 더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지 않나. 비중으로 옮겨보시는 건 어떨까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원익 IPS네요. 보겠습니다. 1103님, 오늘 실적이 나왔죠? 13,414원 10%인데요. 같이 볼게요. 13,400원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실적이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죠? 아시죠? 좋게 나왔어요. 엄청 잘 나왔어요.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공시에서요.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비 약 40%, 매출은 얼마나 62%, 당기순이익이 62% 증가했고요. 매출 같은 경우는 14% 올랐습니다. 그리고 신규 수주도 했어요. 전년비 대비해서. 장사 잘했어요. 내년 더 좋다고요. 그러면 얘는 무슨 그림이 나와요? 조정이 얘가 어떻게 나올지언정 얘는 어떻게 해요? 이 조정을 제가 지금 그리고 있죠? 조정 나오죠? 네. 어떻게 되고 있어요? 차트 흐름은? 얘는 그냥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갑니다. 짧게 보실 종목은 아니에요. 맞아요. 짧게 볼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짧게 보셨다면 그냥 팔고 나가세요. 손해 거의 안 보시니까 팔고 나가시고 조금만 길게 보시면 얘는 정말 우리 1203님한테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에요. 제가 이제 시총 얼마까지 본다 말씀드렸냐면 기억하십니까? 1조 2천억, 최소 1조 2천억입니다. 근데 3분기 실적이 양호했기 때문에 저는 1조 3천억까지도 보겠습니다. 5천억까지 볼 수 있어요. 그냥 놔두시면 돼요. 한두 달 밀렸다고 망하는 종목이 아니고요. 다시 올라갑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시간만 얘한테 허락해 준다면 원익 IPS는요. 계속 올라갈 수가 있어요. 내년에 성장성 보셔야죠. 내년에 삼성이랑 하이닉스 반도체 라인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벌써 삼성 쪽에다가 중국 쪽에 매출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버티셔야 됩니다. 그냥 신나게 한번 기분 좋게 기다리시면 돼요. 떨어지건 말건. 떨어지면 그냥 그래 네가 다시 올라갈 건데 뭐. 그렇죠? 네, 버티겠습니다. 잘 지켜보실게요. 자, 그 다음 뭐죠? 자, 그 다음 종목은 뭔가요? 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이네요. 자, 4008님 두산중공업 44,500원인데요. 50% 보겠습니다. 자, 44,500원이세요. 오늘 올라갑니다. 네. 44,000원이시면은 어딘가요? 네, 여기서 매수하셨고요. 작년에 이제 매수하셨어요. 거의 뭐 긴 그 박스권에 대해서 고민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네, 여기 거의 박스권의 흐름을 좀 움직였잖아요. 이 포인트에서. 그리고 나서 한 단계 내려왔었고요. 다시 박스권 라인 잡히는 좀 어느 정도. 네. 근데 최근 다시 올라갑니다. 급등하고 있어요. 자, 이 급등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고요. 자, 수급 분위기를 한번 조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누가 이 종목을 좀 끌어올렸나요? 수량으로 해서 단주로 좀 살펴볼게요. 자, 보니까요. 외인들과 기관들이 최근에 매수세가 좀 이어져 오는 것 같네요. 특히나 외인들 꾸준한 가운데서 기관들은 투신권과 금투자 매수가 이어져 오고 사모펀드 쪽에서 매수가 좀 잡히는데 확실하게 깔끔하게 많이 들어온다고는 말씀드리긴 조금 약간 힘들어요. 약간 힘들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들어오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오늘 장에 잠정치 수급이 있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잠정치 수급 있나 볼게요. 자,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보니까 자, 역시나 수량으로 보겠습니다. 자, 수량으로 보니까요. 외인 6만 1000주가량 매수해줬고요. 그리고 기간이 13만 주, 기타 법인이 몇 주? 3만 4000주가량을 매수해줬더라. 주가가 상승적 분위기를 탈 수 있겠더라. 자, 매수한 가격까지 올까요? 네, 1년이 넘도록 떨어지게 놔두셨는데 지금 바닥 확인했어요. 그럼 지금부터 1년이 넘도록 오르게 놔두셔야죠. 1년이 넘도록 오르게 놔두셔야죠. 네. 당장에 급하게 오르는 종목은요. 테마주밖에 없습니다. 이런 종목들은요. 급등을 하더라도요. 조정 거치고 또 올라가요. 이렇게 바로 안 갑니다. 절대. 아시잖아요. 여유 좀 주세요. 계속 횡보할 수 있어요. 거의 한 7, 8개월을 이때처럼 횡보할 수도 있어요. 올해 초부터
여름까지 횡보했던 것 좀 횡보할 수 있어요. 그래도 놔두셔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네. 힘드시겠지만 계속 좀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다음 뭐죠? 다음 종목은요. 뭡니까? 대원제약이네요. 0400님 15,100원 30% 단기 대응 부탁드렸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네, 깨졌네요. 완전 오늘 급락 나옵니다. 자, 급락하는 이유가 뭘까? 저도 몰라요. 보려고 합니다. 같이 보죠. 뚜렷한 이유 자체가 뭐 안 보이네요. 자, 수급 상황 잠정치로 오늘장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관, 외인, 기타 법인 전부 다 매도하고 있고요. 최근 수급도 주인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단기 대응 보실 필요도 없이 일단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 안 드리겠습니다. 매도 의견 드릴게요. 꼭 좀 부탁드릴게요. 약간 위험하기 때문에 빠져나왔다가 다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 볼게요. 다음은 대상입니다. 4만원에 7947님 20% 보겠습니다. 주식 초보는 누구든지 다 초보예요. 주식은 IQ가 200입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한테 주식은 다 애기일 뿐이에요. 거꾸로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대상 같은 경우가 4만 원이신데 이 종목들이죠. CJ제일제당이나 대상이나 또 음식료 관련주들은요. 제가 계속 뭐라 그랬냐면은 셀이라고 외쳤어요. 기억들을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굉장히 오랜 기간을 제가 셀을 외쳤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계속 떨어진 이유가 뭐죠? 만약에 이제 키움증권을 사용하신다면은 상품이라고 검색하시고 상품 이제 차트를 같이 보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곡물가를 눌러서 확인을 해보자고요. 네, 차트를 같이 볼게요. 이게 옥수수입니다. 주요 원재료 가운데서 음식료주들은 옥수수나 이제 소맥, 밀가루요. 그리고 대두, 콩이잖아요. 10월 들어서부터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다 보세요. 상승 쪽이죠. 이게 이제 콩인데요. 상승이고요. 그 다음에 소맥, 밀가루도 어떻게 되고 있죠? 밀가루 참 많이 쓰죠? 그렇죠? 네, 상승이에요. 상승이에요. 자, 근데 또 중국에서 금리 어떻게 인하까지 해버렸어. 금리 인하까지 해버렸어요. 원재료가 다 올랐어요. 그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맥을 못 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대상이나 음식료 관련주들은 어떻게? 팔고 나오셔야 됩니다. 사선 안 될 시점에 사셨습니다. 올라가는 줄 알고 사셨나요? 이때 지금 원재료 값이 계속 올라가는데 이거를 어떻게 뭐 추천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인가요? 안 되죠. 안 된다고요. 지금은 여기 주가가 어떻게 계속 흘러내려갑니다. 뭐가요? 원재료 값이 안정이 되지 않는 이상은 힘들어요. 4분기 실적 얻을 수가 있어요. 딱 하나 예외가 있죠. 크라운 제과 같은 경우는 왜 이건 올라요? 원래 10억이 대박인데 한 달에 30억을 팔았잖아요. 3달 동안 100억 원치 팔았어요. 새로운 과자가. 근데 오늘 급락 나오죠. 이런 거 팔아야죠. 오늘장 팔아야 됩니다. 크라운 제과 같은 경우는. 어제 오늘 다 팔아야 돼요. 이런 종목. 크라운 제과 오늘 사신 분 계세요? 혹시? 어제 산 분 계세요? 당장 빠져나오세요. 앞으로 급락 나올 겁니다. 한두 번 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재료 값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식료들은 지금 시장의 대안이 아닙니다. 잘못 사셨습니다. 손절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다음은요. 롯데케미칼입니다. 18만원 6366님 10% 매도 시점은 보겠습니다. 자, 그래요. 뭐 롯데케미칼이건 LG화학이건 같은 의견 드립니다. 보기 싫으시면요. 계좌 하나 만드셔서 박아두세요. 이제 매수가 위로 올라갔죠. 기분 정말 좋으시죠? 여기서 파실 거예요? 네, 불안하시면 파시면 돼요. 불안하시면. 조정은 나올 거니까 또. 조정이 나왔다가 이렇게 될 겁니다. 이때 팔걸. 그리고 어떻게 될까? 다시 올라가요. 조정이 나올 거예요. 매수하신 가격 아래로도 갈 수 있어요. 그리고 후회를 하실 겁니다. 아마 그리고 파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어떻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네. 그때 또 후회하실 겁니다. 그래서 단기로 보셨다면은 그냥 파시는 게 맞아요. 팔고 다른 거 하시고요. 나는 내년까지 버틸래 생각이시면 가져가세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올라갈 거니까. LG화학이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대응해 주세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하나케미칼이에요. 자, 18,500원에 5477님, 5447님, 네, 30% 보겠습니다. 하나케미칼 볼게요.
매수가가 조금 높으세요. 18,500원이세요. 한번 좀 이슈가 있었죠. 무슨 이슈가 있었습니까? 네, 엄청나게 좋은 약을 만들었어요. 올라갈까요? 네,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근데 시간을 좀 주세요. 수급 측면에서도 약간 조금은 최근에 많이 급등했을 당시에 좀 매도세 자체가 나오기도 했어요. 네. 막 뚜렷하게 상승이라고 보기도 아직 힘든 모습이긴 한데요. 자, 오늘장 잠정치에서는 그래도 많이 들어오네요. 외국인 13만 주, 기간 7만 6천 주 가량 들어옵니다. 일단 상승 분위기를 타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좀 기다려 볼게요. 매수가까지 오는데 뭐 단박에 갈까요? 절대 안 가요. 아시면서 여러분들이 믿기 싫은 게 하나 있죠. 급등은 절대 안 옵니다. 이런 종목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참기가 힘드신 것뿐이에요. 네, 참기가 힘드신 것뿐이죠. 아시면서 그 참는 게 너무 힘드신 거예요. 하지만 주식은 참는 사람이 돈을 벌게 돼 있어요. 이 시장은요. 잘 참는 사람이, 둔한 사람이 돈 벌어요. 둔한 사람이. 하지만 너무 둔하면 안 돼요. 너무 둔하면 안 돼요. 아셨죠?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버텨볼게요. 자, 보유 종목인데요. 한 종 어제 뺐잖아요. 한세실업 제가 빼버렸죠. 지금 상담 다음 분이 지금 상담 주신 건데요. 같이 좀 봐드릴게요. 8503님. 네. 자, 매수를 한 이후에 제가 손절가를 35,000원 잡았습니다. 어찌해요가 아니고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공개방송 드렸고요. 여기서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일단 위험할 때는 빼는 게 맞겠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10% 매수. 자, 8503 10% 매수하셨나요? 20%. 네. 조금 더 사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지만 항상 제가 크게 지르지 않는 이상은 10% 좀 기억해 주세요. NH엔터는 막 비중 50%, 60% 뭐 말리진 않겠는데요. 이런 종목은 약간 참아볼게요. 근데 어쨌든 간에 손절 처리했어요. 상황에 따라서 일단 제가 또 반등을 준다면 그때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별다른 이유 없이 급락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빠져나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시 올라간다면 그때 제가 다시 대응을 하겠습니다. 아셨죠? 죄송하지만 손절 처리하고 다음 종목을 다음에 기회를 보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개 방송만 조금은 들어와 주세요. 거기서 말씀을 많이 좀 드리고 있어요. 네, 거기서 믿는 종목들 정말 좀 잘 가는데 그 종목들 위주로 해서 조금 많은 비중을 또 실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오신 분들은 돈을 벌고 계십니다. 꼭 좀 많이 참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마감까지 7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1979포인트에서 마감이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542포인트에서 하락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